강릉의 하늘에서 눈이 쏟아져 내렸다. 거리와 숲이 하얀 설원으로 변해가는 동안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며 시야를 가렸다. 이런 혹독한 날씨 속에서도 태양이라는 이름의 셰퍼드는 꿈쩍도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숨결은 무겁고 느렸으며 바른 눈 속에 깊이 파묻혀 있었다. 한때 특수 임무를 수행하던 엘리트 구조견이었던 태양은 이제 혼자였다. 그를 훈련시키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그를 버렸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추위에 맞서 싸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폭풍우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준석이라는 전직 경찰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고 온몸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의 검은 코트는 찢어져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불규칙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쫓아오고 있다는 듯이. 태양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인간들은 이미 한 번 그를 배신했다. 하지만 바람이 방향을 바꾸면서 새로운 냄새가 전해졌다. 그의 귀가 쫑긋섰다. 그들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준석의 호흡은 약했고 잘못된 움직임 하나가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오랜 훈련으로 길들여진 본능이 배신감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다. 태양은 천천히 준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코로 건드렸다. 옷 속에 숨겨진 경찰 배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경찰, 아니면 적어도 전직 경찰이었다. 뭔가 그에게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태양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신호였다. 준석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그 경고를 이해했다. 힘겹게 개의 두꺼운 털을 붙잡고 일어섰다. 폭설 속에서 숲은 하얀 미로가 되어 있었다. 매 걸음이 도전이었고 모든 움직임이 고통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오두막이 모습을 드러냈다. 단순한 나무 구조물이었지만 유일한 피난처였다. 준석은 안에서 무엇을 만날지 알 수 없었지만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문 앞에 다가가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백호라는 이름의 건장한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준석의 상태나 태양의 존재에 놀라워하지 않았다. 말없이 한 걸음 물러서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벽난로의 따뜻한 열기가 바깥의 혹한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백호의 눈빛에는 이 오두막이 평범한 은신처가 아님을 암시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준석이 숨을 고르는 동안 태양은 주변을 살폈다. 뭔가 이상했다. 타는 장작 냄새와 오래된 음식 냄새 아래에는 더 미묘한 냄새가 숨어 있었다. 공포의 냄새였다. 외딴 곳에 혼자 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아닌 최근에 일어난 일로 인한 공포가 이곳에 배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위험을 피해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탁자 위에 오래된 라디오가 눈에 띄었다.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최근에 누군가가 만진 듯 살짝 비뚤어져 있었다. 준석은 백호를 향해 돌아섰다. 이 남자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려는 찰나 바깥에서 들려온 소리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우연히 부러진 나뭇가지 소리가 아니었다. 발자국 소리였다. 오두막 안의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태양의 털이 곤두섰고 백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면서도 벽에 기대어 있는 사냥용 라이플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준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곳을 찾아냈다. 거친 바람소리 사이로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경찰이 아니었다. 도움을 주러 온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문을 한번 두드렸다. 침묵이 흘렀다. 두 번째 두드림은 더 강했다. 그리고 문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태양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준석과 문 사이에 자리를 잡고 공격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바깥의 침입자들이 망설이는 듯했다. 멀리서 숲속의 불빛이 깜박였다. 알 수 없는 신호였다. 백호는 즉시 행동했다. 재빠른 동작으로 오두막에 등을 꺾고 그들은 어둠 속에 잠겼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바깥의 발자국 소리는 물러났다. 하지만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준석은 추위와는 다른 전율을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들은 단순히 그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준석이 무언가를 넘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그는 기억하려 애썼다. 정신은 혼미했고 고통으로 인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었다. 그때 손가락이 코트 안주머니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만져졌다. 자신이 갖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이었다. 백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준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준석의 손가락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경찰서에 있었던 날 동료였던 민우가 급하게 이것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 누구도 믿지 마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태양은 준석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고 아드레날린의 냄새가 강해졌다. 걔는 본능적으로 그 작은 장치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 그거군요. 백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고 싶었죠. 준석은 경계하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어떻게 이걸 알고 있는 겁니까? 백호는 잠시 창 밖을 바라보았다. 폭설은 계속되고 있었고 바깥의 위험은 아직 도사리고 있었다. 저는 민우와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당신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순간 태양의 귀가 쫑긋 섰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준석과 백호도 그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얼마 없었다. 그 USB에는 대기업 천마그룹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백호가 빠르게 설명했다. 환경 파괴, 불법 실험, 정치인 매수, 모든 것이 거기 있어요. 민우는 이 정보를 수집하다가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이제 해외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준석은 USB를 꽉 쥐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왜 그가 갑자기 정직당했는지, 왜 누군가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는지,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밖으로 전달하죠?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준석이 물었다. 백호는 라디오를 가리켰다. 저 라디오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특수 제작된 통신 장치예요. 주파수만 맞추면 안전한 채널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가 잠시 망설였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태양이 갑자기 현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 준석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때 백호가 벽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문이 있었다. 지하 벙커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만들어뒀어요.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창밖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준석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개의 눈에서 확신을 읽을 수 있었다. 때로는 동물의 본능이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 되곤 한다. 숨겨진 문이 열리자 좁은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졌다. 백호가 작은 LED 랜턴을 켰고 그들은 서둘러 지하로 내려갔다. 태양이 맨 앞에서 길을 인도했고 준석과 백호가 그 뒤를 따랐다. 위층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벙커는 예상보다 넓었다.
통조림과 물 등 기본적인 생필품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여러 대의 모니터와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완벽한 작전 기지였다. 이곳은 제가 3년 동안 준비해온 곳입니다. 백호가 설명했다. 천마그룹의 비리를 조사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죠. 준석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천마그룹의 회장과 여러 정치인들의 비밀 만남을 포착한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민우의 사진이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민우 형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던 거군요. 준석이 중얼거렸다. 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마그룹이 새로운 화학공장을 강릉 해안가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환경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유독 물질을 바다에 무단 방류하려는 계획이었죠. 태양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위층에서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이제 오두막 안에 있었다. 백호는 재빨리 컴퓨터를 켰다. USB를 주세요. 이 정보를 안전한 서버로 전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석은 망설였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함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태양이 준석의 손을 살짝 핥았다. 걔의 눈빛은 마치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준석은 태양의 판단을 신뢰하기로 했다. 그가 USB를 백호에게 건넸다. 백호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수많은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조작문서, 정치인들과의 검은 거래 내역,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새로운 화학물질 실험 결과였다. 이걸 보세요. 백호가 한 파일을 열었다. 그들은 이미 소규모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강릉 북쪽 해안의 물고기들이 대규모로 사라지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준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민우 형이 절 선택한 거군요. 제가 환경범죄 수사팀에 있었으니까 갑자기 위층에서 무언가가 쾅 하고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벙커를 수색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백호는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파일 전송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 벙커의 인터넷 연결은 위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폭설이 신호를 방해하고 있어서 준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벙커에는 또 다른 출구가 있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맞았다. 벙커의 동쪽 벽면에는 위장된 강철문이 있었다. 백호는 파일 전송 진행률을 확인하며 설명했다. 이 통로는 해안가로 이어집니다. 1km 정도 되는 긴 터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을 제가 보수했죠. 컴퓨터 화면에는 파일 전송 진행률이 67%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위층의 소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숨겨진 문을 찾아내는 것이 시간 문제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준석이 물었다. 백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여기 남아서 파일 전송을 완료하겠습니다. 당신은 태양과 함께 터널을 통해 빠져나가세요. 해안가에 도착하면 파란색 등대가 보일 겁니다. 그곳에 민우가 보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요? 걱정 마세요. 전송이 완료되면 저도 다른 루트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벙커에는 제가 아는 비밀이 더 많이 있으니까요. 태양이 갑자기 긴장된 자세를 취했다. 위층에서 누군가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벙커의 위치를 찾아내고 있었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시간이 없었다. 백호가 강철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터널은 어둡고 좁았지만 희미한 안전등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잠깐만요. 백호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카메라였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안에는 제가 3년 동안 촬영한 천마그룹의 추가 증거들이 있습니다. USB가 실패하더라도 이것으로 그들을 멈출 수 있을 거예요. 준석이 카메라를 받아들고 터널로 들어섰다.
태양이 그의 앞에서 길을 인도했다. 개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터널은 예상보다 복잡했다. 여러 갈래길이 나왔지만 태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길을 선택했다. 그의 예민한 후각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미세한 공기의 흐름을 감지하고 있었다. 걸으면서 준석은 민우를 생각했다. 그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환경범죄 수사팀에서 함께 일할 때 준석은 항상 진실을 추구했다. 편법이나 타협을 거부했다. 민우는 그런 준석의 성격을 믿었던 것이다. 갑자기 터널이 흔들렸다. 위에서 무거운 장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장비를 동원해 벙커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서두르자 준석이 태양에게 말했다. 개는 속도를 높였다. 터널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바다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동시에 산소도 점점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준석의 숨이 가빠졌다. 부상의 영향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 태양이 갑자기 멈춰섰다.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출구였다. 하지만 개의 자세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였다. 준석도 느낄 수 있었다. 출구 쪽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누군가가 이미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구 쪽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 준석은 숨을 죽였고 태양은 방어 자세를 취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석 씨, 태양이죠? 그 목소리에 태양의 귀가 쫑긋섰다. 개의 자세가 즉시 풀어졌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민우였다. 형, 준석이 놀라서 외쳤다. 해외로 피신했다고 들었는데. 민우가 미소 지었다. 그건 천마그룹을 속이기 위한 거짓 정보였어요. 사실 난 계속 강릉에 있었죠. 백호와 함께 이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밖에서 파란색 등대의 불빛이 깜박였다. 폭설은 잠잠해지고 있었다. USB는요? 민우가 물었다. 백호가 파일을 전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석이 카메라를 꺼냈다. 여기 추가 증거도 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밝아졌다. 이제 천마그룹을 멈출 수 있겠네요. 이미 언론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비리가 모두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죠. 갑자기 그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백호가 보낸 메시지였다. 전송 완료. 모든 자료가 안전하게 전달됐습니다. 저도 곧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준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태양이 그의 손을 핥으며 안심시켰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준석이 물었다. 나 당신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제가 준비한 은신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민우가 설명했다. 그리고 태양도 함께 가야겠죠? 태양이 준석 곁으로 바짝 붙었다. 이제 그들은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아, 그리고 민우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경찰 배지였다. 이건 당신 것입니다. 정직 처분은 이미 취소됐어요. 내부 조사관들이 천마그룹의 압력으로 당신을 내쫓았다는 증거도 확보했거든요. 준석은 배지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이었다. 등대 근처에 차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언론사 기자들과 신뢰할 수 있는 경찰들이었다. 이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준석은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해냈네. 걔는 마치 미소 짓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정의를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준석과 태양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 끝.